자, 그룹입니다. 그룹 에디트, 언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A. 이렇게 4개가 하나의 짝입니다. 한 짝이에요. 자, 먼저 그룹부터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방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 200 분해하고 옵셋 40mm. 자, 트림. 자, 라인 옵셋 40mm. 자, 렉탱글 로테이트.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크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얘는 중심선이네요. 자, 칼라도 만들어 봅시다. 라인 타입도 맞춰 봅시다. 선택해서 자, 만들었습니다. LT 스케일 10배. 자, 여기까지. 이게 방문이죠. 여닫이문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룹이 있고 블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두 개예요. 그룹과 블록 두 가지입니다. 명령어도 그래요. 만들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 만들고 수정하고 그룹 풀고, 블록 만들고 불러오고 수정하고. 그룹과 블록의 차이는, 그룹은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임시로 묶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블록은 메모리에 저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아예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아요. 도면에 내가 내용을 다 지워요. 그룹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블록은 도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차이가 이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룹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로 내가 묶어 놓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블록은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파일로 저장한 게 아니고 도면에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인서트 명령어로 계속 불러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보시죠. 먼저 여기를 그룹으로 만들 겁니다. 그룹.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하랍니다. 이름, 주석 있는데 그룹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끝났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블록도 이렇게 해요. 선택하고 그냥 끝. 그룹도 선택하고 끝. 자, 한번 그룹 만들어 보시죠.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로 묶이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룹은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끝이에요. 더 없어요. 이만큼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셔도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카피해도 자, 그룹으로 그대로 묶여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끝이에요. 그룹은 이게 끝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자, 그룹의 특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치, 늘리기죠. 자, 스트레치 선택해서 늘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적용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라인. 자, 트림. 어떤가요? 아이고. 트림된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치로 늘렸다 줄였다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자투리는
안 지워집니다. 이 아래 자투리 남아있죠? 짜투리? 이거 안 지워져요. 왜냐면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저 짜투리 지우는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지워야 됩니다. 그죠? 자, 명령어를 보시면 그룹 에디트가 있고 언그룹이 있고 그룹 온오프가 있습니다. 그룹 에디트는 그룹에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룹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때 쓰는 건 그룹 에디트. 그 다음에 언그룹은 그룹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A는 그룹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밑에 짜투리를 잠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룹 에디트에서 그 두 개를 풀어낸 다음에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그룹을 오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 전체에 있는 그룹이 다 오프가 돼요. 꺼지게 됩니다. 그럼 지우면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A를 한번 눌러주면, 어머. 자, 이렇게요. 여기 그룹 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 온 됩니다. 오프 됐죠? 자, 보시죠. 그러면 그룹이 다 이렇게 그냥 오프 돼 버립니다. 여기서 지우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A. 그러면 다시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왜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냐면 여기 요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되고 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돼요. 자, 그룹 에디트. 이거. 그러면 셀렉트 그룹을 선택하랍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add 오브젝트, remove 오브젝트. 추가할 것과 삭제할 것이 나오는 거죠. remove 오브젝트. 얘는 빼고 다시 선택하고 add 오브젝트. 추가할 거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추가할 거 추가가 되고 삭제할 거 삭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언그룹이요. 언그룹을 하면 그룹을 풀게 됩니다. 자, 언그룹. 그리고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다 풀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쉬워요. 그룹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묶어줍니다. 언그룹 그러면 풀어줘요. 그룹 에디트 그러면 그룹에다가 추가할 것과 뺄 것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그룹 온오프가 돼서 간단하게 편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그룹입니다. 자, 이번엔 블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블록이에요. 블록은 여기 인서트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서트 탭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 있죠? 블록 만들기. 그 다음에 인서트 삽입하기. 그 다음에 에디트 어트리뷰트라든지 디파인 어트리뷰트라든지 여기 블록 에디트도 있고요. 몇 가지 있긴 있죠.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쉽게도 그룹은 없어요. 여길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 데이터 링크 같은 걸 활용하면 엑셀 데이터 있죠. 엑셀을 캐드에다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수정하면 캐드에서 데이터가 수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자, 일단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록을 만들어 보죠. 자, 블록. 그러면 블록은 그룹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블록은 데이터로 저장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룹은 그냥 화면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은
이름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블록은 이름으로 구별합니다. 이름이 있어야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D, 도어 900. 900mm짜리 문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D900,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인서트 하게 되면 복사하는 것처럼 들어와요. 복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가 이렇게 불러들여집니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복사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죠. 근데 그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픽 포인트 있죠? 이 픽 포인트로 내가 화면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아래 보면 XYZ 있죠? 이거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쓸 일은 없어요. 자, 픽 포인트를 클릭해서 기준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기준점의 XYZ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에요. 자, 오브젝트, 객체 선택.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으로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했으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떠요. 자, 그 아래 셀렉트 오브젝트 아래 바로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리테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겠습니다. 그대로 놓겠습니다. 컨버트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본을 블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요. 리테인, 원본을 그냥 냅두겠습니다. 원본은 원본대로 그냥 냅두고 내가 복사본을 블록으로 저장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컨버트 블록, 원본을 블록으로 저장시키고 그 다음 사본을 블록에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택한 게 나중에 OK 누르면 블록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딜리트,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자, 저는 원본 삭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넌테이티브 주석이고요. 뭐 스케일 유니폼.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는 얘기는 균일하게라는 뜻이죠. 좌우가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할 겁니다라는 뜻인데 이건 안 합니다. 근데 밑에 올로우 익스플로딩이라는 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 값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값이에요. 올로우가 무슨 뜻이냐면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익스플로드는 분해를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블록을 쓰다가 중간에 우리가 분해하고 그리고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난감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예요. 이 값을 빼버리면, 올로우 익스플로딩을 빼버리면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돼요. 나중에 작업이 안 돼요. 막 당황해하는 거죠. 이거 왜 분해가 안 되지? 이렇게 돼요. 이 값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옵션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 당연히 밀리미터죠. 그다음 오픈인 블록 에디터. OK 누르면 블록 에디터가 뜨란 뜻이에요. 굳이 뭐 블록 에디터까지 띄울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OK.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라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블록은 이게 끝입니다. 이번엔 인서트요. 자, 인서트 명령을 써도 좋고 여기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서트 된 내용들이 여기 메모리 이렇게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여요. 인서트 명령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 리본 메뉴를 보시면 여기 화살표 딱 누르면 블록이 다 보여요. 눈으로 보입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딸려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설션 포인트입니다. 삽입점. 절대값으로 넣는 건데 그렇지 말고 마우스로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제가 차이가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요.
자, insert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name 보이시나요? 여기에 insert 목록이 쭉 뜹니다. 그 블록 목록이 쭉 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옵션들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입니다. 이걸 풀어버리면 절대값 x, y, z에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요. 절대값 0,0,0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해제.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화면에 직접 입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아니고 우리가 블록을 만들 땐 실물 크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1:1로 놓습니다. 유니폼 스케일 균일하게. 로테이트 회전각도 0도. 자, 이렇게 놔봤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각도를 내 맘대로 자,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지정된 옵션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도면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0번 게시물입니다. 50번 게시물을 제가 빨리 그려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욕실 부분, 여기 방문 부분, 여기 방 부분, 여기 욕실 부분. 방문 들어가 있죠?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라인, MS 스타일. 자, new. 자, W 200. 자, 플러스 100. 자, 마이너스 100. 다시 new. W 420. 자, 두 개 추가하고 하나는 220. 다른 하나는 320. 자, 오케이. 자, 420을 세커런트로 놓고 그 다음 레이어 중심선으로 맞추고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4300. 다시 2400. 다시 3000. 트림. 먼저 큰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옵셋 1300. 다시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1800. 트림. 자,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 트림으로 끊고 선 다시 그립니다. 라인.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트림으로 지우고, 아니, 지울 필요 없죠. 이거 옵셋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2400이고요. 옵셋 2100. 옵셋 1200. 자,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4200. 옵셋 4200. 자, 여기네요. 이제 트림으로 끊고 옵셋 1800. 옵셋 1600. 1900.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건 삭제. 필렛.
트림. 네, 이런 모양이군요. 자, 레이어 바꾸고 M9 스케일 1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 다음 다시 M9 스타일을 W200으로 바꾸고 끝에서 끝으로 다시 끝으로 그 다음 ML 에디트 머지티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다시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다시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자르고 통과하고. 네, 다 됐네요. 그 다음 분해 싹 분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여기다가 문을 만들어야죠. 계급을 만듭니다. 방문의 크기는 900mm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벽에 바짝 붙여서 900mm를 하면 안 돼요. 조금 띄워줘야 됩니다. 얼만큼이요? 벽돌 한 장만큼. 그러니까 이렇게요. 라인 여기서 이렇게 막습니다. 그 다음에 옵셋 100mm. 벽돌 한 장. 그 다음에 옵셋 900mm.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계고부가 되는 거죠. 인서트 여기다 잡았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네요.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100mm. 자, 다시 옵셋 900mm 트림. 그 다음 인서트. 그러면 다 해결됐네요. 자, 다시 여기 방이죠.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트림. 다시 인서트. 얘가 대칭이 안 되는군요. 미러가. 자, 미러 얘 지우고 다시 이동하기. 자, 다시 여기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트림 인서트.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라인 옵셋 100mm 옵셋 900mm. 자, 트림 다시 인서트. 자, 어떤가요? 방문 다 완성시켰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인서트 (1800) 자, 분해하고요. 다시 밀어 대칭하고요.
그런데 요 가운데는 없잖아요. 자, 디스턴스로 보면 여기가 40mm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 이렇게 40mm. 자, 이 중간에 여기는 지워져도 좋을 듯 합니다. 얘는 자,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런 모습인데 다시 그리는 게 좋겠다. 자, 아크 시작 중심 끝. 다시 아크 시작 중심 끝. 자, 그러면 양문여닫이 되는 거 맞습니까? 900이면 한쪽이지만 1800이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카피. 자, 문을 중간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중간으로 내려보죠. 그리고 미러 대칭합니다. 자요. 그러면 문 이해되시나요?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죠. 이런 거 스윙도어라고 하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블록 에디트는 간단해요. 비에디트. 그러면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에디트입니다. 내용 수정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인. 자,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클로즈 블록 에디터. 자, 세이브. 그러면 얘를 썼던 모든 거에 전부 다 이렇게 선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블록 에디터 안 하고 블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블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블록 수정이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W 블록입니다. W 블록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Save as Selected라는 뜻입니다. 선택한 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근데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 그게 W 블록의 의미입니다. W 블록은 내가 선택한 객체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게 W 블록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렇게 세 개의 문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W 블록.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객체 오브젝트고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잡아주고 객체 선택하고 여기까지는 블록과 똑같아요. 다만 리테인 원본은 그냥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장 위치를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위치를 지정해 봅니다. 자, D 드라이브에 1폴더에 여기다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dwg라는 파일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죠? 문.dwg라는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상단에 뭔가 잠깐 딱 띄우고 사라질 거예요.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여기 문 DWG가 있고 오픈해 보면 이렇게 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블록이나 그룹은 명령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는 응용 방법이 어려운 거지. 자, 먼저 X-레퍼런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자, 제가 이 도면을 저장할 겁니다. 이 도면을 저장할 거예요. 이 도면을
저장할 겁니다. 멀리 있네. 이동하기. 자, 0,0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세이브 할 겁니다. 세이브. 저장하기. 자, 파일의 위치네요. 제가 평면도라고 했습니다. 평면도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자, 끄고요. 얘도 껐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오픈했어요. 인서트. 바로 여기요. 브라우즈. 이 브라우즈는 내용 찾기잖아요. 눌러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D 드라이브에 제가 작업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선택하고 오픈. 어떻게 됐나요? 도면 불러드린 거 맞습니까? 도면 들어왔나요? 네. 인서트에 브라우즈 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을 불러들여서 블록으로 불러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제 많이 써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엑스레퍼런스를 쓸 겁니다. 엑스레퍼런스인데 얘는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엑스레퍼런스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자,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조금 특이하죠? 자, 바로 여기 어태치 DWG, 어태치 이미지.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미지 불러왔던 거? 네, 그걸 어태치라고 합니다. 부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무거운 거 많이 들어서 어깨에 담이 들렸어, 어깨가 알배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스 붙이죠? 네, 이때 어태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파일을 현재 도면에 붙이다. 자, 어태치 DWG.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을 찾게 됩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자, 평면도. 자, 오픈. 그러면 똑같아요. 이름은 평면도고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패스, 풀 패스, 절대,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위치는 스크린을 통해서. 자, 오케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물론 엔드포인트나 미드포인트나 이런 건 제공해줘요. 그러나 얘는 허상입니다. 이게 엑스레퍼런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일을 오픈할 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파일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할 때 연결되어 있네. 그럼 얘도 여기다 오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평면도 파일이 저 위치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불러오게 돼요. 못 불러옵니다. 에러가 나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왜 쓸까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동하는 거죠. 막 도면은 그리고 있어요. 도면이 다 검토도 끝났고 작업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오더니, 여기 좀 바꿔주세요. 이러고 가요. 근데 그 순간 다 멘붕 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 이걸 어떻게 바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5층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둥을 저쪽으로 100m만, 그러니까 100mm만 밀어주세요.
아니면 1m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이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1층에 있는 거 밀고, 2층 도면 밀고, 3층 도면 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면을 5번 작업해야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 평면, 이 기둥의 위치를 X 레퍼런스로 불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을 수정하면 나머지가 같이 수정이 돼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평면도 파일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면도 파일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얘는 이상 없죠. 얘는 블록의 인서트로 불러드린 거예요. 블록의 인서트로 불러드린 겁니다. 데이터가 인서트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다 넘어온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얘는 X 레퍼런스입니다. 하단에 에러 메시지 뜬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에러 메시지 떴잖아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바로 여기.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External reference, X reference 파일이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reference 파일, 외부 참조 파일이 has changed. 수정되었습니다. and may need reload. 아마도 reload. 다시 불러드리는 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이 있네요. 그죠? 자, 마우스로 얘를 클릭.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얘가 원본이죠. 자, 지우고 해치. 여기다 해치를 넣어야죠. 자, 유저 디파인. 더블이고 600mm 간격입니다. 자, 저장. 자, 바로 여기. 여기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지만 여기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need reload. 이해되시나요? 원본이 바뀌면 얘도 바뀌게 돼요. 자, 선택하고 오른 버튼 리로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둥이 얼마든지 다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내가 5번 작업 안 해도 되는 거죠. 원본만 불러서 한 번만 작업하면 나머지는 다 적용이 끝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X 레퍼런스 파일입니다. 이거 대규모 공사할 때는 쓰는데 소규모 공사할 때는 안 쓰더라고요. 이런 5층짜리 건물이요? 안 써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쓰더라고요. 그래서 X 레퍼런스는 사용 방법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원본이 있고 내가 불러와요. X 레퍼런스로 불러옵니다. 원본을 수정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것도 수정이 돼요. 원본을 수정합니다. 내가 작업하는 거 수정이 돼요. 이게 X 레퍼런스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파일이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원본과 내가 작업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같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 안 갔어요. 내가 작업한 것만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본을 못 읽겠죠. 그런 에러가 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X 레퍼런스의 단점은 그거예요. 원본이, 그러니까 얘의 원본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바인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인드. 부착시키기.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소스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업이 다 끝나요. 소스 필요 없으니까 바인드. 바인드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링바인더라고 하죠. 바인더. 여기 바인드 ER이 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ER이 붙은 거죠. 엘리베이션에. 네, 바인드에 ER이 붙어서 바인더가 된 겁니다. 고정시킨 거예요. 이 도면에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인서트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OK 해버리면 지금 이 데이터는 인서트 돼버린 겁니다. 원본 수정해봤자 얘 안 바뀌어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딱 세 가지 씁니다. 불러오고 리로드하고 바인드하고 세 가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블록을 다 깼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창문을 넣어야 되겠죠. 평면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하나짜리,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면 이 벽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에다가 넣습니다. 중간에다 넣는 거예요. 라인 이렇게 중간에다가 옵셋 600mm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단열재예요. 옵셋 100mm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여기를 먼저 시공합니다. 기준이 되는 벽을 먼저 시공하고 단열재를 막습니다. 단열재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로 이렇게 막아서 치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끝단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마무리해 보실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창문이 들어가잖아요.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50 자, 분해하고 옵셋 45mm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옵셋 3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중간에 그 다음 필렛 자, 트림 약식으로 그린 거죠. 자, 블록 창문 1200 베이스 포인트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 오케이. 자, 인서트 그러면 이번에는 창문 1200이 그죠. 자, 하나 그 다음 다시 둘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중창. 자,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 거실로 가봅니다. 거실이요.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은 창문이 달라요. 자, 라인 자, 옵셋 1200 거실은요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옵셋 100mm 필렛 트림 다시 볼까요? 옵셋 100mm 필렛 트림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50 분해하고요. 옵셋 45mm 이때 중간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만이요. 이렇게 중간만 그리는 겁니다. 라인 옵셋 40mm 자, 이때 여기 중간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트림해요.
여기도 트림 해줍니다. 라인 중간점이 여기네요. 이제 익스텐드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줍니다. 옵셋 30mm 필렛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한번 필렛 요만큼이네요. 자, 미러 대칭하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내짝 미서기 창이에요. 블럭. 자, 내짝 미서기 창. 기준점 클릭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자, 오케이. 자, 인서트 내짝 미서기 창. 카피. 자, 그러면 역시 이중으로 끝났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이 위에 그 다음에 여기 방, 그 다음 여기 욕실까지 이렇게 평면 창문을 마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